안녕하세요. TSN랩입니다. 13강에서는 제퍼 RTOS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퍼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념을 이해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드라이버의 주요 API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퍼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퍼에서의 장치 드라이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이를 제어해주는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퍼에서는 이 장치 드라이버를 표준 프레임워크인 디바이스 모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시스템 안에서 드라이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규격화된 디바이스 모델을 제공하고 모든 드라이버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치의 독립성과 이식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상화 레이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추상화 레이어 덕분에 동일한 코드를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퍼의 드라이버는 UART, I2C, SPI 같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공통된 API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하드웨어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구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시스템 개발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제퍼의 장치 드라이버 모델은 디바이스 트리와 Kconfig 설정을 기반으로 장치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추상화하여 관리합니다.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시스템에서 각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시스템에 구성된 모든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초기화하고 초기화 시 API 함수에 대한 함수 포인터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구조체를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참조하며 효율적인 드라이버 호출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화 순서에 따라 메모리의 드라이버가 배치되어 시스템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장치 드라이버와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입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제퍼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장치 드라이버와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와 구조를 설명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제퍼의 장치 드라이버와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는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서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여 동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장치 드라이버의 세부 구현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치 드라이버를 추상화함으로써 개발자가 특정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서브 시스템즈는 특정 유형의 장치 드라이버를 관리하며 애플리케이션이 장치 드라이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공통된 제너릭 타입 API를 제공합니다. 각 서브 시스템은 자신만의 드라이버 인스턴스를 관리하며 애플리케이션은 이 제너릭 타입 API를 통해 해당 드라이버를 호출합니다. 세 번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서브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장치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드라이버는 특정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논리적 구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드라이버 인스턴스는 동일한 드라이버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 인스턴스는 동일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제어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는 스트럭트 디바이스와 스트럭트 컨피그 같은 구조체를 통해 정의되며 필요한 설정값과 정보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API 임플리멘테이션은 각 장치 드라이버가 서브 시스템에서 정의된 API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서브 시스템과 드라이버가 서로 일관성 있게 작동하며 애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의 세부 사항을 몰라도 서브 시스템을 통해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브 시스템, 드라이버, 그리고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루게 합니다. 제퍼의 장치 드라이버가 동작하는 과정은 디바이스 트리, 드라이버 초기화, 장치 접근, 그리고 API 호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장치 드라이버를 초기화하고 사용 준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된 드라이버와 장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 드라이버를 통해 하드웨어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상태 정보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API 호출 단계에서는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실제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합니다. 특정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모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등의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 장치별 역할과 동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치 트리는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퍼는 디바이스 트리를 사용해 보드에 연결된 하드웨어의 핀 번호, 인터페이스 타입, 클록 설정 등의 세부 사항을 구성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트리 노드에서 특정 장치와 관련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UART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디바이스 트리에서 해당 UART 컨트롤러가 어떤 핀을 사용하는지 정의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디바이스 트리 정보가 컴파일 시 하드웨어 정보로 변환되어 드라이버 초기화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드라이버 초기화 단계는 장치 드라이버를 초기화하여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화는 제퍼 부팅 과정의 일부로 실행되며 각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디파인 매크로를 사용해 정의되고 초기화 함수가 호출됩니다. 드라이버 초기화는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디바이스 트리에서 가져온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장치를 준비하며 초기화 레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다음은 장치 접근입니다. 장치 접근은 드라이버가 초기화된 장치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 겟 매크로를 사용해 특정 장치 객체를 가져옵니다. 이 장치 객체는 드라이버가 생성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드라이버와 장치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UART 드라이버의 경우 디바이스 겟 UART1으로 UART1 장치를 가져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API 호출은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호출하여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단계입니다. 제퍼의 드라이버는 표준화된 API를 통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의존성을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퍼의 표준 드라이버는 제퍼가 지원하는 모든 보드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드라이버로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발자가 특정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표준 드라이버는 커널의 핵심 서브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시스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UART, I2C, GPIO 같은 주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동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드라이버는 동기 호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기 호출은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로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장하고 개발자가 코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표준 드라이버는 제퍼를 사용하는 다양한 보드에서 기본 제공되며 하드웨어 추상화를 통해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코드로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퍼에서 제공하는 표준 장치 드라이버는 커널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드라이버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다양한 하드웨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드라이버는 인터럽트 컨트롤러, 타이머, 직렬 통신, 엔트로피와 같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드라이버입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신호나 센서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커널의 서브 시스템에서 인터럽트를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동작을 보장합니다. 타이머는 시스템의 시간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클록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시간에 실행해야 할 작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감지하는 작업을 할 때 이 타이머 드라이버가 사용됩니다. 직렬 통신은 장치 간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드라이버입니다. UART, I2C, SPI 같은 직렬 통신 방식으로 하드웨어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커널의 시스템 콘솔을 통해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간단하게 하드웨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드라이버는 무작위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작위 데이터는 보안과 관련된 작업, 예를 들어 암호화 키 생성이나 난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제퍼는 이러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API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개발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표준 드라이버는 제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동기 호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호출은 호출된 함수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반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제어권이 호출자에게 돌아옵니다. 간단히 말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로킹 동작입니다. 호출한 스레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iSquaredC나 SPI와 같은 고수준 API 함수들이 동기 호출로 설계되어 있으며 호출 즉시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된 후 반환됩니다. 동기 호출은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 흐름이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쉽고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만 반환되기 때문에 이후의 코드에서 결과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시스템의 응답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동기 호출을 적절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럽트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에서만 폴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기 호출은 작업 완료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성능 영향을 고려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A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API는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 집합으로 각 장치에 맞는 표준화된 API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의 세부 사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SquaredC는 센서와 같은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며 SPI는 고속 통신이 필요한 메모리 장치나 디스플레이와의 연결에 적합합니다. GPIO는 일반적인 입력과 출력 작업, 예를 들어 LED 제어나 버튼 입력을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API들은 하드웨어별 차이를 추상화하여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도 효율적으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iSquaredC 트랜스퍼 함수는 제퍼에서 iSquaredC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iSquared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함수에는 4가지 주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대부 파라미터는 iSquaredC 장치 포인터를 나타냅니다. 이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려는 iSquaredC 장치를 지정합니다. 메시지스 파라미터는 메시지 배열의 포인터입니다. 송수신할 데이터가 이 배열에 저장됩니다. 넘 메시지스 파라미터는 전송할 메시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값을 통해 한 번에 전송해야 할 메시지의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 파라미터는 슬레이브 장치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을 대상 장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의 반환 값은 작업의 성공 여부를 나타냅니다. 성공 시에는 0을 반환하고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이 API는 iSquaredC 장치와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며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장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iSquaredC 라이트 함수는 제퍼에서 iSquaredC 프로토콜을 사용해 슬레이브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iSquaredC 통신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수는 4가지 주요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대부 파라미터는 iSquaredC 장치 포인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iSquaredC 마스터 장치를 지정합니다. 버프 파라미터는 전송할 데이터가 저장된 버퍼의 포인터입니다. 이 버퍼에 담긴 데이터를 슬레이브 장치로 전송합니다. 넘 바이트 파라미터는 전송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버프에 있는 데이터 중 몇 바이트를 전송할지를 나타냅니다. add 파라미터는 슬레이브 장치 주소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수신할 대상 장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함수는 반환 값으로 작업의 성공 여부를 제공합니다. 성공 시에는 전송된 바이트 수를 반환하며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해 오류를 알립니다. iSquaredC 라이트 함수는 iSquaredC 기반 센서나 액추에이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매우 유용하며 데이터 송신을 단순화해 개발자가 하드웨어와 쉽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SquaredC 리드 함수는 제퍼에서 iSquared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슬레이브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 사용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iSquared 기반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간단히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수의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는 iSquared 장치 포인터로 데이터를 읽어올 iSquared 마스터 장치를 지정합니다. 버프는 읽어온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의 포인터입니다. 슬레이브 장치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이 버퍼에 저장됩니다. 넘바이트는 읽을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슬레이브 장치로부터 가져올 데이터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add는 슬레이브 장치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요청할 대상 장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는 반환 값으로 읽기 작업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공 시에는 읽어온 바이트 수를 반환하며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나타냅니다. SPI 트랜시브 함수는 제퍼에서 SPI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SPI 기반 장치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대부는 SPI 장치 포인터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SPI 장치를 지정합니다. config는 SPI 설정 구조체로 데이터 전송 시 필요한 SPI 통신 설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클록 속도, 모드, 비트 순서 등의 설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tx버프스는 전송할 데이터를 담고 있는 버퍼 세트입니다. 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SPI 버스를 통해 전송됩니다. rx버프스는 수신할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 세트입니다. SPI 버스를 통해 받은 데이터가 이 버퍼에 저장됩니다. 함수의 반환 값은 작업의 성공 여부를 나타냅니다. 성공 시에는 0을 반환하며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SPI 라이트 함수는 제퍼에서 SPI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SPI 기반 장치로 데이터를 송신할 때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는 SPI 장치 포인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SPI 장치를 지정합니다. config는 SPI 설정 구조체로 통신에 필요한 SPI 설정 정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클록 속도, 전송 모드, 비트 순서와 같은 설정이 포함됩니다. tx버프스는 전송할 데이터를 담고 있는 버퍼 세트입니다. 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SPI 버스를 통해 지정된 장치로 전송됩니다. 함수의 반환 값은 작업의 성공 여부를 나타냅니다. 성공 시에는 0을 반환하고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SPI 리드 함수는 제퍼에서 SPI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SPI 기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파라미터입니다. 대부는 SPI 장치 포인터로 데이터를 수신할 SPI 장치를 지정합니다. config는 SPI 설정 구조체로 SPI 통신에 필요한 설정을 포함합니다. 클록 속도, 통신 모드, 비트 순서 등의 설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rx버프스는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 세트입니다. SPI 버스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가 이 버퍼에 저장됩니다. 함수는 반환 값으로 작업의 성공 여부를 제공합니다. 성공 시에는 0을 반환하며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GPIO 핀 컨피규어 함수는 제퍼에서 특정 GPIO 핀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핀을 입력, 출력, 풀업, 풀다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는 드라이버 인스턴스 장치 포인터로 설정할 GPIO 핀이 속한 장치를 지정합니다. 핀은 설정할 핀 번호를 지정합니다. GPIO 포트 내에서 특정 핀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플래그는 핀의 동작 모드를 정의하는 구성 플래그입니다. 여기에는 입력, 출력, 풀업, 풀다운 등의 설정이 포함됩니다. 함수의 반환 값은 설정 작업의 성공 여부를 나타냅니다. 성공 시에는 0을 반환하며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GPIO 핀셋 함수는 제퍼에서 특정 GPIO 핀의 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GPIO 핀의 출력 값을 설정하여 하드웨어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는 GPIO 장치 포인터로 값을 설정하려는 GPIO 핀이 속한 장치를 지정합니다. 핀은 값을 설정할 핀 번호입니다. GPIO 포트 내에서 설정할 특정 핀을 선택합니다. 밸류는 핀에 설정할 값으로 일반적으로 0은 로우, 1은 하이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함수는 반환 값으로 작업의 성공 여부를 제공합니다. 성공 시에는 0을 반환하며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GPIO 핀겟 함수는 제퍼에서 특정 GPIO 핀의 입력값을 읽는 데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함수는 GPIO 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외부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는 GPIO 장치 포인터로 값을 읽고자 하는 GPIO 핀이 속한 장치를 지정합니다. 핀은 값을 읽을 핀 번호입니다. GPIO 포트 내에서 확인할 특정 핀을 선택합니다. 이 함수는 반환 값으로 해당 핀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0은 로우 상태, 1은 하이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패 시 음수 값을 반환하여 오류를 알립니다. 제퍼의 디바이스 헤더 파일에서 제공하는 API는 장치 객체와 관련된 작업을 지원하며 시스템에서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 가지 매크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바이스 디파인 매크로는 장치 객체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며 부팅 시 초기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포함합니다. 장치 드라이버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바이스 네임겟 매크로는 장치 식별자를 해당 장치 객체의 전역 식별자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겟 매크로는 이름을 통해 장치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합니다. 이 매크로는 이미 등록된 장치에 접근하거나 이를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디바이스 디클레어 함수는 장치 객체를 선언할 때 사용됩니다. 정의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참조가 필요할 때 유용하며 선언만 하고 나중에 정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API들은 제퍼에서 장치를 구조화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장치 드라이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퍼의 장치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장치 구조체는 드라이버가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장치 구조체의 주요 멤버는 config, 데이터, API로 나뉩니다. config는 하드웨어의 고정된 특성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읽기 전용 설정 값을 저장하고 시스템이 빌드될 때 값이 정해져 변경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장치가 연결된 메모리 주소나 하드웨어 인터럽트 번호와 같은 고정된 정보가 config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는 런타임 시 동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드라이버가 동작하면서 필요한 참조 카운트, 세마포어, 버퍼와 같은 정보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는 드라이버가 상태를 관리하거나 요청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API는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의 목록을 정의합니다. 이 구조체는 다른 시스템이나 서브 시스템이 드라이버를 호출할 때 적절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iSquaredC나 SPI와 같은 서브 시스템이 장치를 호출할 때 API 구조체를 통해 해당 장치가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지원합니다. API는 빌드 시 정해지며 이후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드라이버가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고 시스템 내에서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퍼의 드라이버 데이터 구조는 드라이버와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이 구조는 장치 드라이버 모델을 구성하며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호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구조의 동작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장치 초기화입니다. 시스템이 부팅되는 동안 디바이스 트리에 정의된 모든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럭트 디바이스가 생성되고 각 필드는 장치의 설정 데이터, API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드라이버와 장치가 준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치 조회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장치에 접근할 때 장치 이름을 기반으로 디바이스 get binding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장치를 찾습니다. 이 함수는 반환된 스트럭트 디바이스를 통해 장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API 호출 단계에서는 디바이스 구조체에 저장된 API 함수 테이블을 참조하여 장치에서 필요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드라이버 데이터 구조는 장치 초기화, 조회, API 호출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퍼의 장치 드라이버 데이터 구조의 네임필드는 장치의 이름을 문자열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름은 장치 드라이버나 시스템이 특정 장치를 식별할 때 사용됩니다. 네임필드는 디바이스 트리 또는 API 호출 과정에서 장치 객체를 검색하거나 참조할 때 사용됩니다. 장치 이름을 기반으로 드라이버를 초기화하거나 특정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런타임 동안 이 값은 변경되지 않으며 빌드 타임 또는 초기화 시 정의됩니다. 구조체의 일부로 저장되며 다른 필드인 컴피그, 데이터, API와 함께 드라이버 동작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컴피그 필드는 드라이버 데이터 구조에서 장치의 정적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필드입니다. 이 값은 컴파일 시점에 설정되는 상수 데이터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이 필드는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관련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모리 주소나 인터럽트 번호 같은 하드웨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스트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덕분에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서 드라이버 코드가 안전하게 설정 값을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적 설정 값은 드라이버가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할 때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API 필드는 장치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API 함수 집합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장치를 제어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함수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이 함수의 주요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I 함수 집합을 관리합니다.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정의하며 해당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들의 집합을 포함합니다. UART, iSquaredC, GPIO와 같은 장치 유형에 대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동일한 호출 방식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장치를 API를 통해 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는 특정 장치의 내부 구현을 신경 쓰지 않고도 통일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 세부 사항을 추상화합니다. API 필드는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만 노출하고 내부 동작은 숨겨줍니다. 이는 코드의 모듈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iSquaredC 드라이버의 경우 API 필드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라이트 함수 또는 리드 함수 같은 함수 포인터가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API 테이블을 통해 이 함수들을 호출하여 장치와 통신합니다. API 필드는 다양한 장치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는 드라이버가 장치의 동적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말 그대로 장치의 상태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아두는 공간인데요. 실행 중에 동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버퍼나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혹은 세마포어나 참조 카운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장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추적하거나 드라이버의 동작을 조율할 수 있어요. 또한 데이터가 각 장치마다 고유하게 동작합니다. 여러 장치가 동시에 운영될 때 서로의 데이터가 섞이거나 충돌하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드라이버 내부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quaredC 드라이버를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 필드에 송수신 데이터를 위한 버퍼나 장치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라이버가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퍼의 서브 시스템과 API 구조는 애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 간 상호작용을 간소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 구조는 여러 드라이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UART, iSquaredC, GPIO 같은 장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드라이버의 구현 방식과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코드의 이식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특정 드라이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드라이버나 하드웨어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코드 유지 보수를 쉽게 하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서브 시스템 API는 타입 def를 사용해 함수 포인터 형태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 포인터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서브 시스템 API에서 정의한 함수 포인터들은 구조체에 담깁니다. 각 드라이버는 이 구조체를 구현하여 API를 제공합니다. 드라이버가 아이스퀘어듯이 서브 시스템 API를 구현하려면 이 구조체를 채워 해당 드라이버에 맞는 동작을 정의합니다. 서브 시스템 API의 동작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이 구조체에 정의된 API를 호출하여 장치를 제어합니다. 드라이버는 자신의 구현 방식에 맞게 API를 작성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 세부 사항을 몰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모듈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브 시스템 API 호출 과정은 애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를 통해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디파인 매크로를 사용해 자신이 지원하는 API를 서브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API를 담고 있는 구조체가 생성되고 시스템에서 이 API를 참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시스템에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장치와 상호작용하려면 장치 객체인 대부를 통해 서브 시스템 구조체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장치 객체인 대부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가 제공하는 API 구조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API 구조체에는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함수 포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API 구조체에서 적절한 함수 포인터를 찾아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치가 동작하게 되죠. 이렇게 동작하는 구조 덕분에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의 내부 구현을 몰라도 일관된 방식으로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서브 시스템 API와 연결되어 작동하며 이를 통해 장치와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합니다. 먼저 드라이버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함수를 구현합니다. 이 함수들은 장치에 맞춰 설계되어 해당 장치에서 필요한 동작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전송이나 장치 초기화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함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드라이버가 구현한 함수들은 서브 시스템 API라는 구조체에 등록됩니다. 이 구조체는 서브 시스템의 표준 API 형식을 따르고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서브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드라이버의 기능을 서브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API 구조체는 디바이스 디파인 매크로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드라이버의 API가 시스템에 정식으로 연결되며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서브 시스템 API를 호출해 다양한 드라이버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드라이버에 종속되지 않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버는 자신만의 API 구현을 제공하면서 장치와 서브 시스템 간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코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장치와 하드웨어 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퍼에서는 서브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모든 장치가 공통 API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장치는 표준 API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장치별 확장이 가능한 추가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GPIO와 SPI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 핀의 고유한 역할을 지정하거나 고속 데이터 전송과 같은 추가적인 동작을 수행해야 할 때 표준 API를 넘어선 커스텀 확장이 필요합니다. 확장 API는 해당 장치에만 존재하는 고유 기능을 제공하며 주로 별도의 헤더 파일에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GPIO 확장은 특정 핀 제어 방식을 추가로 정의하거나 SPI 확장은 고속 전송을 위한 맞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장 API는 장치 이름을 반영해 명확히 식별되도록 네이밍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표준 API와 확장 API를 구분하여 장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